자, 안녕하세요. 단양입니다. 자, 오늘이 이제 12월 2일입니다. 이제, 자, 이쪽은 완전히 이제 봉구가 져 있는 상태고요. 물론 낮에 이제 영상 뭐 7, 8도, 10도 이렇게 올라가면, 일부 역봉들이 몇 마리는 나오긴 하지만, 이제 여기는 이제 봉구가 지는 시기가 됐습니다. 제가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항시 12월 되면 이제 봉구를 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남부지방에는 여기보다는 조금 덜 춥기 때문에 일부 벌이 좀 더 나올 수는 있지만 11월 말 기준에서 이제는 12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 봉구를 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날씨 한 10일 날씨를 봐도 이제 낮 기온도 영상 10도 이하가 돼요. 그래서 한번 얘들이 이제 봉구를 지게 되면 낮 기온이 좀 햇빛이 떠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봉구가 역봉도만 일부 조금 나오는 곳이지 안에는 봉구가 형성되어 있죠. 지금쯤 이제 벌통을 보셔서 물론 이제 안에 포장하신 분도 계시고 또 밖에 외 포장하신 분도 계신데 저는 뭐 하진 않습니다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벌통을 또 한 번 정도는 더 열어봐야겠죠. 이제 옥살산 흘림 처리가 아직 남았습니다. 물론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봉구가 졌을 때 옥살산 흘림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올해 좀 진드기 우제가 좀 부족하셨던 분들은 옥살산 흘림 처리를 해주는 것이 더 낫겠죠. 예. 그래서 이제 먼저 번에 이제 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날씨가 춥다 보니까 영하로 여기 뭐 영하 12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벌들이 너무 춥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벌들은 안에 벌의 건강 상태와 한 봉군의 벌양 기본 자격군이라고 그러죠.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날씨가 춥다고 해서 내가 보온을 좀 안 했다고 해서 벌이 죽지 않습니다. 이제 기본 봉군이 기본 벌량을 얘기하는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을에 봉구가 지기 전에 가을 산란 받을 때 5매벌 정도면 한 매, 두 매를 축소해서 3장이나 4장으로 축소해 놓고 월동을 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봉구가 형성이 되면 그 정도 양은 충분히 겨울을 아무리 추워도 스스로 열을 내면서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두매벌도 안 되는 벌이다. 진짜 두매벌도 꽉 넘치면 괜찮은데 헐렁한 두매벌이라든가 하여튼 양이 너무 적은 그런 한 매, 두 매의 벌은 이제 보온을 아무리 해준다 하더라도 월동 나면서 일부 좀 낙봉이 될 가능성이 좀 많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자격군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 자격군이 됐을 때 벌의 건강 상태는 다른 게 아니겠죠. 진드기 구제를 충분히 잘한 그런 봉군, 그리고 먹이가 충분히 들어있는 봉군,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압축을 제대로 시키셨다라고 하면 벌 뭉치가 크게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추워도 관계없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벌이 얼어 죽지 않을까 하는 노심초사로 자꾸만 문의를 하시는데 전혀 벌은 얼어 죽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안 포장, 비닐 개포는 겨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습기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고, 그 대신에 이제 이 안 포장을 할 때도 여기 기준으로 보면 이제 11월 말부터 그냥 하루 이틀밖에 안 됐어요. 어제도 한 10이 더 떨어졌고요. 그래봤자 한 이틀 됐는데 11월 말까지 낮에 많이 활동을 했단 말이죠. 낮에는. 게다가 이제 날씨가 영하권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도 해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벌이 안 나옵니다. 일절. 자, 그럼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안포장을 또 너무 서두르게 되면 안포장이라 해봤자 비닐개포는 아니고요. 치면 안 되고요. 봉구가 완전히 형성이 되면 먼저 번에 여러분들 왜 격리판 밖으로 한 장 이렇게 만약에 빼는 게 있으신 분들은
안에 먹이 많은 거로 배열을 하고 혹여나 한 11월 중순 기준으로 해서 그 충이나 봉판이 있는 경우 밖에다 이렇게 소비 간격을 떨켜서 제가 배열을 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서 요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빼놓을 당시에 만약에 봉판만 조금 있는 상태라면 벌써 터져 나왔겠죠. 그러면 벌들이 다 안으로 몰려 있지만 혹여나 그때 충이 있었거나 다시 말하면 얘들이 터져 나올 알부터 터져 나올 시간이 20일이 아닙니까? 20일이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 그랬냐면 여기에 여왕이 넘어와서 산란을 더 진행해서 봉구가 현재 여기에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확인하셔서 옆으로 격리판 밖으로 빼는 소비에 혹시 벌이 형성되어 있으면 다 터십시오. 충이 있던 봉판이 있던 관계없이 신경 쓰지 마시고 다 털어버리시고 낮에 따뜻할 때 그리고 이걸 아예 빼버리시면 이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너무 안포장을 너무 일찍 하게 되면 산란이 또 혹여나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포장은 너무 일찍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영업기 이 봉구가 져서 이제 벌들이 활동 지금 못한 지가 이틀 됐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물론 전 앞으로 날씨를 감안해서 해주긴 해주는데 제가 제 생각에는 한 12월 10일 이후에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빨리 해주게 되면 잘못하면 또 산란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문제 때문에 가을에도 월동먹이 먹이도 끝까지 안 불어갈 때까지 유지시켜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안포장은 너무 일찍 하면 또 잘못하면 산란 나갈 수 있으니 너무 날씨가 춥다고 해서 서두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 어떤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안에 보온 이빠이 해주고 완전히 보온 도끼까지 아래까지 싹 내려놓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랬죠. 안 됩니다. 잘못하면 산란 나갈 수도 있고 여튼간에 겨울에는 환기라 그랬어요. 환기. 그래서 소문도 너무 좁게 놓지 말고 한 2, 3cm는 기본으로 3cm에서 5cm 정도는 기본으로 열어놔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포장은 한 12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천천히 해줘도 돼요. 그래서 안포장이라 해봤자 보온판 다시 대주시고요. 그죠? 나무 불통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쪽에 대 있고요. 이제 안포장 들어갈 때 이쪽에 또 하나 또 보온판 대주고 그리고 괴포 한 장 덮어놓고요. 그 다음에 보온 덮개 뭐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소문 3cm에서 5cm 간격 열어놓으시면 되고요. 자, 더 이상 할 것도 없습니다. 자, 지난 그 댓글에도 보니까 이 벌통 뚜껑에 환기구멍이 있죠. 예, 거기를 막아줘야 되냐 안 막아줘야 되냐 막아줄 필요가 없죠. 예, 그죠? 지금 막아야 된다면 제가 벌써 막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겠죠. 예, 그런 거는 아무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얘들이 환기가 잘 돼야 돼요. 환기. 예, 그래서 벌통을 보면 그 밑바닥에 이렇게 망으로 처리된 벌통도 있죠. 그래서 겨울 할 때는 밑에 망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열어놓습니다. 조금 열어놓고 환기 차원에서 열어놓고 또 이제 봄벌 겨울 때는 다시 닫아놓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뚜껑에 있는 환기 구멍은 막을 필요 없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안포장은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더 있다가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외포장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안 합니다만. 자, 외포장은 나무볼통이신 분들은 좀 해주면 아무래도 낫겠죠.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위에만 덮어준다고 해서 그게 포장이 아닙니다. 정말 나무볼통 외포장을 하실 분들은요. 밑에 옆에 벌통과 벌통 사이에 있는 공간 밑 공간 다 막아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 외부 포장이 되는 겁니다. 위에만 떨렁 보온 덮개를 해준들 어차피 소문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창공이 들어가면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굳이 해줄 필요가 없다고 보고 해주실 분들은 뭐 해주셔도 관계는 없어요. 뭐 본인들 의향이니까 뭐 해주실 분은 해주시되 우리가 좀 보온 차원의 그 생각을 좀 해서 해주시려면 밑바닥 옆 공간 다 막으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야 어느 정도 보온이 되는 것이죠. 예. 굳이 저는 옛날 모양 그렇게 많은 그 노동력을 들여서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전 하실 분들은 하시겠지만 저는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더불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마지막 구제 옥살산 흘림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전 8월부터 해서 올 여름부터 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잘하신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관계는 없다. 그러나 보충 차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요 옥살산 흘림처리는 이제 보충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지 이게 다른 것보다는 좀 어떤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충 제거용으로는 사실 좀 효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다. 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액체를 이제 봉구가 졌을 때 위에서 소비와 소비 사이에 이제 벌이 보이겠죠. 그럼 거기다 이렇게 흘림 처리로 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요게 이제 설탕하고 사양하게 같이 혼합을 해서 해주기 때문에 얘들이 요거를 이제 식도가 파괴되는 그런 저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양에다가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뿌려주게 되는데, 자, 뭐 하여튼 올해 좀 진드기 구제가 덜 되신 분들은 필히 좀 해주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뭐 완벽하게 하신 분들도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래서 오늘 뭐 잘들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옥살산 흘림 처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합니다. 물 1리터 준비하시면 돼요. 물 1리터. 생수병의 반이 물 1리터죠. 1리터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옥살산이라는 건데, 요 뭐 이렇게 소금처럼 되어 있어요. 아주 고운 입자로 돼서 소금 같이 생겼어요. 곤소금 같이. 자, 요거를 보통 한 70g 타시면 돼요. 보통 뭐 75g이니 뭐 이렇게 하는데 60g에서 70g 타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g을 적은 양이기 때문에 일반 저걸로는 안 달리니까 하실 분들은 이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소형 전자저울, 소형 저울 팔아요. 한 10,000원, 뭐 15,000원 정도 안 할 겁니다. 소형 저울을 사셔서 정확하게 옥살산 안에 내용물이 한 70g 정도 측량을 하셔서 물 1리터를 미진하게 먼저 데피는 겁니다. 물 1리터를 미진하게 따뜻하게 물을 데펴서요. 그리고 옥살산 70g을 일로 넣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사양액에 탄다 그랬죠? 설탕 1kg. 그러니까 설탕 1kg, 물 1리터, 그 다음에 옥살산 70g. 이거 세 가지만 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녹게 하기 위해서 물을 따뜻하게 데펴서 1리터에다가 설탕 1kg와 옥살산 70g을 다 넣고 막 녹이시면 돼요. 흔드셔 녹이시던 뭐 저어서 녹이시던 용기에 하시면 완전히 융해가 되게 완전히 녹이신 다음에 이제 뿌리는 방식은요. 뭐 이 500ml 짜리 같은 병 있잖아요. 생수병. 위에다 구멍 하나 두셔도 돼요. 뭐 돈 주고 안 사도 됩니다. 물론 사면은 뭐 몇 번 안 가지만 뭐 여기다 구멍 하나 조그맣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짜는 식으로 이렇게 짜서 뿌려주는 식으로 하나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 1리터, 설탕 1kg, 옥살산 70g, 따뜻한 물에 혼합을 해서 용기를 하나 준비하셔서, 자, 뿌리는 방식은요. 이렇게 개포를 열게 되면 봉구된 게 이렇게 보일 겁니다. 개포를 제치면. 그러면 벌 있는 부분에 해주는 거예요. 벌 없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벌이 소비와 소비 사이에 보이겠죠. 그래서 벌이 있는 부에다가 조그맣게 구멍 들어갖고 방울로 떨치지 마시고요. 쭉 나오게 짜면서 쭉 이렇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원 위에다가 벌이 있는 부분만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옥살산이 없으신 분들은 자, 양봉원에서 팔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자루로 팔기 때문에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만약에 혹시나 저희 농장 뭐 가깝게 계시거나 뭐 방문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제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교육을 하기 때문에 오시면 뭐 얼마든지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옥살산 흘림 처리는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이냐? 이제 이 시기 때 하시면 돼요. 이제 봉구가 져서 앞으로는 풀어지지 않을 시기.
뭐 풀어줘도 관계없지만 일단 봉구가 졌을 때 옥살산 흘림 처리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벌이 풀어졌을 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봉구가 졌을 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중순 정도에 해주시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도 올해도 이제 목사사 흘림 처리를 이달에 하시게 되면 어쨌거나 내년 봄에 또 결과를 기다려야 됩니다. 올해 또 피해도 제가 듣기로는 예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봉의 피해는 충을 어떤 약재를 선택해서 어떻게 잡아내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실패하신 분들은 또 내년에 약을 또 잘 선택하셔서 하시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부분 그 경험이 적으신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 충제거를 뭐 한두 번 두세 번 하면 끝나는지 아세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봉을 하시면서 그 충제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제거는 벌이 활동하는 시기 때에는 무조건 주기적으로 해준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양봉을 하셔야 돼요. 예. 한두 번 두세 번 해주고 이제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 양봉은 실패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뭐 올해 하여튼 그 결과가 좋다 안 좋던 내년 봄에 화분떡 올려주고 봄벌을 깨웠을 때 벌들이 정상적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그 내가 전에 진디구제가 어느 정도 된 벌이고, 만약에 봄에 화분떡을 놓고도 벌들이 늘어나지 않고 외래 줄고 안 올라온다 하면 그거는 실패라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뭐 지난 거는 지난 거니까 지금 뭐 올 가을에 사실은 그 전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진디구제가 안 되신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 그래서 올 초에도 피해가 많았는데 또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벌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 옥사사 흘림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春겨울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